네, 반갑습니다. 칠산 육원 선지님과 팔산 김광선 선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산 육원 선지님께서는 대종사님의 외삼촌이십니다. 즉 외숙부이시죠. 길룡리에 태어나셨어요. 대종사님이 대각하시자 11살이나 많으시고 외숙부임에도 불구하시고 대종사의 덕화에 크게 감동을 하여서 대도회상 창립 취지에 찬동을 하고 제자가 됩니다. 우리 칠사님은 대종사님 앞에 앉으실 때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합니다. 그리고 꼭 종사님이라고 호칭하셨다 그럽니다. 또 누가 묻기를 생지를 스승님으로 모시기가 어색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말이지, 육신은 생질이지만은 법은 말이지, 지존의 스승님이시다. 참 거룩하고 높은 나의 스승님이시다. 그렇게 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제자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의단을 조직할 때 곤방 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좌, 방공사, 법인기도 등의 동지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칠산 선지님은 키가 크시고 기상이 당당하고 특히 기력이 장하셔요. 힘이 셌어요. 방공사 할 때도 힘든 일을 도맡아 하셨단 말이에요. 법인기도 때에는 가장 멀고 험한 기도봉에 갔어요. 청기동 뒷산봉, 일명 공동묘지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청기동 뒷산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기동 뒷산봉에까지 가서 맡아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참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참 좋은 일화입니다. 그 뭐냐면 방언조합, 제명바위, 정관평 방언공사를 마치고 방언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딱 기록해놓은 것이 제명바위예요. 제명바위. 다름이 아니라 원기 4년 3월 달에 방언공사를 마친 후에 준공 기념비를 갖다가 건립하려 했지만은 방언공사하느라고 돈을 다 쓰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칠산 육원 선진의 발의로 자연석에 시멘트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대종사님하고 8인 단원의 이름과 공사 시작과 마침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산용사 이름은 빠집니다. 실제 정산용사님은 방언공사 하는 도중에 길룡리로 오셨어요. 오셔서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왔지만은 대종사님의 명예에 의해서 방언공사에는 나서지 않았어요. 낮에는 옥녀봉 아래 마련해 놓은 토굴에 계셨단 말이에요. 토굴에. 밤에만 구간도실에 나오셔갖고 대종사님 법설을 8인 동지와 함께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외인의 지목을 피하기 위해서. 정산용사는 영광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저 경상도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나이도 젊으신 데다가 아주 얼굴이 달덩이 같고 참 나무 이목을 받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토굴에다 감금시켰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절로 말이지 정업 바이러스가 있었듯이 신통과 이적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토굴에 계시도록 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상 최초의 금석 기념물, 그게 정관평 준공기념비 속칭 말이지, 일명 방언조합 제명바위예요. 제명바위. 이 제명바위는 말이죠, 저도 이제 그 길룡리에서 2년간 간섭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아는데, 정관평 방언답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것이요. 옥녀봉 동쪽 중턱에 커다란 바위의 이마 부위에다가 시멘트를 발랐어. 그리고 시멘트를 발라서 비면을 글씨를 새기기 좋게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관평 방언공사 설시원으로 이 방언공사를 누가 했냐? 대종사님의 성함 박중빈. 대종사님은 대각하시고 나서 당신 이름을 스스로 박중빈이다. 거듭중자 빛날 빈자다. 불의를 중요하시고 부처님의 불의를 다시 밝히시고 법륜부전이라 부처님의 법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렸다. 참, 그런데 중빈이 거듭중자 빛날 빈자, 그 참 주세불이이란 걸 갖다가 스스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중빈. 대종사 성함 박중빈이 거기 새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분 조합원의 이름, 그때 당시에는 법명을 받기 전이라 호정명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서 공사의 시작 일자, 그리고 준공 날짜,
그걸 딱 조각해놨어요. 그때 당시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대정면전으로, 큰 대자 발을 정자 대정면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히 맨주먹으로 바다를 막아서 그 거창 사업을 이뤄놓은 조합원 중에 어느 한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거창한 사업을, 논이 말 26,000평이 생겼으니까 버려진 갯벌이 논이 됐지 않습니까? 이 거창한 사업을 벌려놓았으니, 끝냈으니 이 기념으로 비석이나 하나 세워두자 하고 의견을 냈는데, 조합원전이 일제히 좋습니다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 대종사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래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허락을 했어. 그런데 이제 비석을 세울 비용이 없는 거야. 그때 비석 세우려면 비석 비용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 그런데 이 칠산6원 선지님이 말이지 아이디어를 낸 거야. very good 아이디어야. 저 바위에다가, 저 옥녀봉 중턱에 있는 정관평이 딱 내려다 보이는 바위에다가 양회, 서양 양자지. 서양에 들어온 거예요. 양회, 시멘트. 우리말로 시멘트를 발라서 그 비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다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을 갈 거 아니에요, 100년은. 100년 간다, 100년. 시멘트 집도 100년 간다 그러잖아요. 하여 오늘날까지 그 제명바위가 남아있어요. 얼마나 참, 그 숨은 이야기가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이 칠산 선지님은 말이지, 거진 출지는 모범이 되었어요. 법인 기도를 마치고서 정무시인 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로 돌아가셨지만은 말이지, 만년에 오래 살으셨는데, 후진들의 간청을 받아들여갖고, 그 길룡리에 사시다가, 익산 총부 옆에 있는 중앙수양원, 지금 현재는 뭐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원로원이 되죠, 원로원이. 중앙수양원에 이거를 하셔갖고 5년간 계시다가 원기 48년도 1963년도에 83세를 일기로 열반했어요. 그때 당시 83세면 장수하신 거예요. 아주 장수한. 구인 선진 가운데 9분 선진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살아셨어요. 정산용사가 어디 돌아왔어요? 1962년에 돌아왔잖아. 정산용사가 1960에 돌아왔는데 이 칠사님은 1963년 한 살 더 계시다가, 한 해 더 계시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나중에까지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구인 선진구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 계셨던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칠산대호업의 신법이 장했다 그래요. 참 저도 이거 들어보고 참 놀랐어요. 훌륭한 분이다. 그 대산종급사 법문에 있어요. 대산종급사 법문.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원불교학과 항림사 공부하고 할 때 방학만 되면 저는 신도안으로 쫓아갔어. 신도안에 쫓아가서 법무정리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산종사 법문을 많이 봉독도 하고 많이,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없는 시절에 필사를. 그때 제가 글씨를 정성스레 썼는가 봐요. 필사를 해갖고 주로 제가 제일 많이 정리했던 법문은 법의 등급에 대한 법문을. 대산종급사 법의 등급에 대한 법문은 송인거리가 다 필사를 해갖고 정리를 한 법문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 대산종급사 법문은 그래서 제가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그때 칠산6원 선진, 장하신 점에서 말씀해놓은 걸 내가 발견했단 말이야.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 사가로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병으로 누워있어,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는단 말이에요. 생활이 많이 극도로 공공해서 어려웠어. 그런데 그때는 이제 나무를 떼갖고 뗄나무를 해갖고 불을 떼고 살았어. 그때는 지금 보일러 시절이 아니단 말이야. 뗄나무를 하나 해갖고 불을 떼야지 밥도 해먹고 군불도 떼고 사는 시절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막 길종리 사람들이 다 가까운 산에 가서 나무를 해. 멀리까지 가면 힘들잖아요. 나무 한 집 해갖고 막 20리, 30리 가서 해오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주인 몰래 막 가까운 산에 가고 막 몰래 해오는 거야. 그런데 가까운 교중산, 우리 불법 연구에 우리 교단 소유의 산이 가까운 데 있어. 그런데 칠사님은 말이지 가까운 데 안 갔어. 우리 교중산을 안 갔어. 공중에 피해를 준다 그래서 안 갔단 말이야. 안 가고 손자를 데리고 멀리 갔어. 힘들게 나무를 해다가 떼어서 살았어요. 얼마나 훌륭하셔. 난 놀랬어. 내가 막 구인 선진인데 해갖고 막 우리 교중산에 가서 나무 마음대로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선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구인 선진이었지만 훨씬 후진들에게도 법으로 대해서 법으로. 조금도 내가 구인 선진이라는 그런 상을 안 냈어. 참 훌륭하시지. 진짜 훌륭하시. 세 번째, 원기 40년경에 말이지, 영산 재방언공사에서 재방언공사가
영산 방언, 제1차 방언회가 대종사님 당대에 방언하는 걸 갖다가 넓혔어. 제2차 방언공사. 했는데, 그때 정산용사 계실 때요. 그래, 형산 김홍철, 팔사님의 아들, 형산 김홍철 그분이 말이지, 그때 영산 재방언공사 대장이 대장. 그때 영산 재방언공사가 한참 진행될 때인데, 품팔이가 있어, 품팔이가. 그냥 방언공사에 인부들을 썼단 말이야. 근데 이 칠사님이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영산 재방언공사 할 때 품팔이를 하러 다녔어. 근데 이제 구인 선진이 한 분이니까 우리 후진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참 귀하신 분이고 그래서 노동은 그만두시라. 일하지 마시라. 일하지 마시고 감독만 댕기면서 일 안 하면서 머럭하고 한번 휙 돌고 이렇게 하시면 말이지. 그래도 노임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런데 칠산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과거의 칠산이지 지금도 칠산이냐? 그러시면서 노동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나도 자신 없습니다. 진짜 훌륭하신 선지님이에요. 진짜 눈물 나. 팔산 김광선 선지님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종사님의 최초 구인 제자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달려온 제자예요. 제일 먼저 기이한 제자, 제일 상수제자, 제일 수제자는 누구예요? 정산종사시고 제일 먼저 달려온 제자는 누구예요? 팔산 김광선님. 일찍이 한학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생활이 또 유복했어요. 특히 대종사 구도 당시 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이제 유복하시기도 하지만 관심을 가져갖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기 전에 고창 연화봉에 가갖고 처녀가 흠모해갖고 대종사님 구도하시는데 이렇게 끼웃거린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일화도 있는데 고창 연화봉에 갔었을 때 그 구도하러 가실 때 팔사님이 따라가신 거예요. 같이 가서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면서 적공하게끔 도와드렸던 그런 일화도 있어요. 마침내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십니다. 색신의 광명이 말이에요. 대구 하시고 환골 탈태가 돼갖고 색신의 광명이 말이지 1월처럼 해와 달처럼 밝았어. 만고 1월이 된 거야. 그래서 크게 감동이 되었어. 어찌 저럴 수 있냐? 어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냐? 이거 말이지. 12살이나 미치요. 대종사님 12살 어려요. 팔사님보다. 그래서 아우라고 동생이라고 불렀는데 말이지. 대종사님을 스승으로 깍듯이 모시기로 작정하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기일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신을 바쳤어.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후 팔사님에게 받아 적게 했어. 한문을 받아 적으라. 그래 한학도 많이 안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뭐를 불러 주실랑 했더니만은 아이고 이거는 말이에요 부처님이라 숙명통을 다 하셨고 그래 과거에 공부한 것도 다 저절로 떠오르는 거야. 그래갖고 막 무슨 받아 적으라 못 받아 적었어. 그래 무슨 변에 무슨 자 있지 않냐고 이렇게 해갖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말이지 받아 적고 했던 그 글들이 모아져갖고 법이 대전이 돼서 법이 대전이 법자 오로로자 큰 대자 온전전자 법이 대전이라는 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막 초창기에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구인 선진이 그걸 갖다가 읽고 외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발심 조홍이 됐어. 그걸 읽으면 기분이 좋고 말이에요. 막 도를 닦을 마음도 나고 신심도 나고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 정식 교과서가 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말이지 대종사가 명을 했어. 이걸 불태워버리라. 근데 팔사님이 이 얼마나 아깝고 말이지 귀하고 말이지. 그래서 도저히 태우기 어려워. 그래서 말이지 대종사님이 태우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어. 안 듣고 말이지 그놈을 갖다가 범연동 뒷산에 올라가갖고 바위 밑에 깊이 숨겨놨어요. 그래갖고 돌아가고 태웠습니다. 그랬더니만 네가 왜 거짓말하냐? 해갖고 팔산이 거짓말하면 되냐고 해갖고 말이지. 응? 그러지 말으라고 말이지. 응? 아까워하지 말으라고. 대종사님이 안 보고도 다니 하는 거야.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막 범연동 뒷산에 올라가갖고 바위 밑에 숨겨놨던 거 끄잡아내갖고 불을 태웠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법이 대전이요. 전망품 2장에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의단 조직 시에는 태방단원이 되었어. 팔사님은 저축조합 방언공사 법인기도 등에 솔선하였어요. 키가 크고 동지 가운데 어떤가는 기력을 가졌어요. 방언공사에도 힘쓰는 일을 갖다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공사 시에 유명한 일화를 남겼죠. 방언을 막아놓은 것이 어느 때 제방이 구멍이 뻥 나갖고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연히 방언답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목도를 한 것이 팔사님이었어. 아이고, 막 급하고 물은 들어오고 막 급하니까 몸을 날렸어요. 날려갖고 당신 몸으로써 바다를, 뚫린 바다를 막았단 말이야, 방언답을. 그 유명한 일화예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지금 팔사님한테. 진짜 쳐야 돼,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박수 쳐야 돼. 예? 원기 8년에 출가를 해갖고 전무 출신으로 중앙정부 건설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부 부원으로 만석평에 나가서 밭갈기도 눈물 겨워라. 어? 농사를 지었어요. 총부 감원, 영산 서무구장 등을 맡아서 교단 살림살이의 주인이 되셨어요. 참, 원기 17년이 됐단 말이에요. 진안 지방의 마령교무로 가셔서 마령교무로 구인선진이 일성교단 가서 교화했다 그랬죠, 그러죠? 교화하는데 팔사님이 달려간 거야. 그래서 진안 마령교단 교무로 가셔갖고 주경야독 했어. 낮에는 밭 깔고 논 매고 밤에는 또 야학을 했어, 야학을. 그래서 이제 3년을 근무했는데 논을 4두락이나 장만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령교당 토대가 갖춰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3년 지나서 원기 20년에는 김제원평교무로 또 발령받은 거야. 그래서 그 2년간 근무하면서 또 교당을 정축도 하고, 사업에 역량이 있던 분인가 봐. 그래서 교화에 큰 족적을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팔산대봉도께서 대종사님을 존경해. 불법 연구의 해보 37호에다가, 그게 원기 22년도에 8월달 호요. 당시에 교단의 정기 간행물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남긴 글이 학이불렁이에요, 학이불렁. 배워도 능치 못하다. 배울 학자, 말리엘리자, 아니불자, 능할능자. 애써 배워도 능치 못해. 왜냐하면 스승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유명한 글이야. 그 학이불렁의 내용은 팔산대봉도께서 옛날 정자 문화생인 공명선의 배움의 태도에 관한 대학 소학할 때 소학의 1절의 그 내용을 인용한 연후에 스승인 대종사님의 위대한 점을 갖다가 3가지로 밝혀놓고 있어요. 첫째는 순위를 무사하신 공심이다. 두 번째는 일관하신 성의, 정성성자 뜻있죠. 정성스러운 거, 정성. 세 번째는 위대하신 포용력이다. 위대하신 포용력. 자신은 물론이고 일반 제자들에게, 학인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말 없는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자 이 글을 썼다. 그런 내용이 서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미 도문에 들어와서 법법자 바다였자 멋있잖아. 법회를 헤엄을 친 지 벌써 26년이 되었다. 그동안에 무상대도의 진리법설을 들은 것도 많고, 또 종사주 대종사께서 말이지 정직 공평하신 처사와 행동에 대해서 느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히 명례각골이라 이 머리에다가 탁 박아서 새겨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꿈에서라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 있다. 그 항상 배우고자 하되 능치 못함이 몇 가지가 들어서 나의 장래에 지침을 삼는 동시에 여러 동지들에게도 무언의 말 없는 가운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남긴다. 해갖고 쓰는 글이 그게 유명한 불법연구의 해보 37호 학이불렁이에요. 그것이 이제 요약이 돼갖고 대종경 실시품 47장이 된 거예요. 김광선이 위엄히 찬탄하기를 종문에 모신 지, 대종사 문화의 스승으로 모신 지 20여 년에 대종사와 한 말씀, 한 행동을 갖다가 모두 우러러 흠모하여 본받아 행하고자 하되 그 만분의 1도 말이지 아직 능치 못하거니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흠모해서 배우고자 하지만은 능하지 못함이 3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순일무사하신 공심이요, 둘은 시종일관하신 성이요, 셋은 청탁병용하신 포용이다. 대종사님의 운심처사 하시는 것을 배우면은 이런 일동이, 한 말씀 한 행동이 오직 순연히 공 하나뿐이시요 사라는 대상이 따로 없더라. 오직 이 원불교 회상을 창건하신 일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아무 말씀도, 아무 행동도 없으셨다. 이것이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지만 하는 바더라. 두 번째는 대종사님의 사업하시는 걸 딱 배우면 천품이 우월하게 타고나시기도 했지만은 말이지, 영광길룡리에서 우리 구인과 더불어서 간석지를 개척할 때 보이시던 그 방공사 때 성이란 말이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이시는 성의가 말이지. 전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그 성의가 말이지 감소되지 않았어. 그것은 또 참 내가 감탄하여서 배우고자 하지만 미치지 못하는 바더라. 세 번째는 대종사님께서 여러 대중을, 제가 출가 교도들을 거느리는 것.
미운 놈은 미운 대로, 이쁜 놈은 이쁜 대로 다 거느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일화를 내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듣고 있으니까 내가 한 가지 보너스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산용사, 주산용사가 저 경상도 성주에 야성 송씨 가문에서 오셨어. 형제분이. 그래서 정산용사, 주산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대종사님께서 칭찬하신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성주 야성 송씨라 그러면 말이에요. 저 날아가는 까마귀도 반가워한다 그래서. 날아가는 까마귀도 반가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또 이제 인연 따라서 말이지, 주산용사, 구산, 송벽조 선진께서는 말이지, 혈족들을 교화하려고 이제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갖고 성주에서 몇몇 분이 오시기도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그 성주에서 몇몇 분이 오시기도 했는데, 오셨다가 이제 종신하신 분이 좀 많이 종신을 못했어요. 도중에 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송제국이라는 우리 집안 어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키가 쫙 컸어요. 장대같이 키가 크고, 기력도 장대하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송제국 선진이 말이지, 어떻게 참 진짜 남자답고 그런 분이었네요. 근데 이제 어떤 일화가 나와있냐면은, 내가 달타운 이정화, 우리 선진님한테 들은 항타운 이경순 종사님 바로 자매 동생이지 않습니까? 달타운 이정화 우리 선진님한테 들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대종사님 당대 때 아침마다 우리 송제국 선진님이 말이야, 조깅하는 조깅. 아침 자선 끝나고 나서 조깅을 하는데 황등을 향해서 가는 거야. 황등을 향해서 막 마라톤에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면 황등까지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가서면 목이 줄줄하고 그냥 갈증이 나는 거야. 황등이 양계장이. 양계장에 가셔갖고 계란을 깨 먹어 드신 거야. 계란을 한 개 드시는데 두 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계란을 깨 드시고는 양계장 주인 보고 외상 달아나라. 불법 연구에다 달아나라. 그렇게 하고 거기 한두 개, 두 개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말이에요. 황등의 양계장 주인이 불법 연구회 사무실로 계란밥 받으러 왔어. 이 계란가를 누가 먹었다냐. 나중에 이제 수습을 해보니까 우리 송제국 선진이 드신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일본 경찰서장이 대종사님 만나러 왔어. 조실에, 종급실에. 일본 경찰서장이 왔는데, 옛날에 일본 경찰서장은 지금은 막 에쿠스 타고 다니고 자가용이지만, 그때는 높은 사람 자가용이 말이었어, 말. 호마라 그래. 오랑캐 호자 호마인데, 큰 말이었어. 일본 경찰서장이 말을 타고 탁 와갖고, 종급실 앞에다가 그 전나무 지금도 있죠. 두 그런 거 있는데, 전나무다 떡 묶어놓고, 이제 종급실에 들어가고, 대종사님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환담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환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시간이나 지났겠지.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일본 경찰서장이 이제 경찰서로 돌아가려고 떡 나오니까 자가용이 없어진 거야. 자가용이 뭐예요? 말이 없어졌어, 말이. 그래, 이 말이 어디 갔다냐? 어떻게 경찰서장 말이 이렇게 말이지, 함부로 누가 손을 대냐? 그랬더니, 우리 송제국 선진이 말이에요. 그 말을 타고 온 익산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참 호방하고 참 진짜 재밌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이야기가 됐다면 어떻게 일본 경찰서장 말을 저렇게 타가서 우리 대종사님 곤란하게 만드냐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놔둬라. 우리 제국이도 한번 써먹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중 출력하는 시간이 됐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지금 현재는 이제 대종사 성탑이 있지만 그때는 성탑 없잖아요. 송대가 있고 할 때였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막 공동 출력을 하는데 막 이제 환경 정리를 하고 막 화단 정리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큰 방구돌이 있어, 바우돌이. 큰 돌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 사람이 달라 들어가고 낑낑거리고 못 움직여. 그런데 송제국 선진이 보더니 비켜라. 그래갖고 막 송제국이가 그놈을 떡 들어가고 옮겨버렸어. 응?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봐라. 우리 제국이도 한번 크게 써먹을 때 있지 않느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참 재밌는 일화가 않습니까? 그죠? 선진님이 훌륭한 선진님이요.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대종사님께서 대중 그늘신 걸 배우면은 미운 짓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잘 무모하시고 예호하시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부처님의 대자 대비의 행위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또한 마음 깊이 배우고자 하지만 능치 못합니다. 그러셨어요. 이러한 팔산 김광선 선진님은 말이죠. 원기 24년도에 1939년에 61세를 일기로 영산교당에서 병환이 드셔서 돌아가십니다. 중앙총부에서 팔산 선진의 열반 비보를 접했어요.
소태산 대종사님은 성두를 보이 막 울으셨어. 비통해 하시는 가운데 대각전에서 열반식을 거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각전 법상에 탁 오르셔서 팔사님의 영혼 천도를 위해서 생사거래와 업보멸도에 대해서 법문하셨어요. 그 법문이 원기 24년 2월 달에 발간된 해보, 불법연구의 해보 52호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약된 것이 바로 대종경 천도품 28장이 되었어요. 김광선이 열반함에 대종사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대중에게 말씀하십니다. 팔산으로 말하면 20여 년 동안 나와 고락을 같이 했다. 힘든 것도 슬픈 것도 즐거운 것도 고락을 같이 했어. 그 고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정이 들었다. 가장 깊이 정이 든 분이 팔사님이셨어. 그리고 가장 허물이 없는 제자가 팔사님이었단 말이에요. 법신은 비록 생멸 성세가 없다 하나 색신은 이 몸은 육신 덩어리는 말이지 이제 다시 그 얼굴을 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섭섭하지 않겠느냐. 내 이제 팔산의 영혼을 위해서 생사거래와 업보멸도에 대한 법을 쓰라니 잘 들으라. 그대들은 팔산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더욱 잘 들으라. 그대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대들에게도 이익이 있을 것이요 팔산에게도 또한 큰 이익이 될 것이니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생멸거래가 없는 큰 도를 얻어 수행을 하면은 다생의 업보가 멸도된다 하였다. 그 업보를 멸도시키는 방법은 이러한 아니라 누가 나에게 말이지 고통과 손해를 끼쳐주는 일이 있거들랑 그 사람을 속 깊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아라. 과거에 내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서 안심을 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말아라. 이 편에서 갚을 자리에 딱 져버리면 말이지 그 업보는 딱 멈춰진다. 쉬어버린다. 내가 갚을 자리에 멈추라. 내가 갚을 자리에 멈추면 그 업이 서로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는 생사거래와 고락이 텅 빈 구공한 자리를 갖다 알아서 마음이 그 자리에 그치게 하라. 거기에는 생사도 없고 업보도 다 없다. 이 지경에 이르면 생사 업보가 완전히 딱 끊어진다. 멸도된다. 이런 법문이 바로 천도품 28장이죠. 우리 팔산 김광선 선지님은 우리 세상 원불교에 대봉도 원운이 있어. 원운이란 건 어떤 원자? 훈장 받을 때 훈자 어떤 원? 제일 처음 대봉도에 대봉도 제1호. 지금은 대봉도가 많지만 대봉도 1호였어요. 원기 42년 1957년도에 우리 원불교 교단은 말이지 정산종법사께서 첫 원불교 법훈 정례식을 합니다. 그때 우리 원불교의 최초 종사가 한 분이에요. 한 분. 주산 송도성 종사 한 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원불교 종사 1호예요. 그리고 대봉도는 두 분이 나왔어요. 한 분은 뭐냐면 구타원 이공주 대봉도. 그리고 또 여기 말하는 팔산 김광선 대봉도란 말이에요. 구타원 이공주 대봉도는 살아계셨죠. 생존에 있으면서 대봉도가 됐고 팔사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추정을 해서 대봉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호법, 제가교도로서 큰 사업에 공로가 있는 분을 대호법이라고 그러죠. 원불교 최초 대호법은 누굽니까? 대호법 문열이. 그분은 팔타원 황정신행이시단 말이에요. 팔산 김광선 대봉도님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최초 제자이시고 교단 창립의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의 공덕을 다 갖춘 분이셨어요. 알뜰한 혈심을 가진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이 가장 허물이 없이 가까이 늘 대했고 정이 깊이 드신 그런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팔사님의 공덕은 흔히 공자 문정의 공자 문화의 말이지 자공에 비유된다. 자공. 공자 문정의 자공이 바로 우리 원불교의 팔산 김광선 대봉도 선진이시다 이 말이죠. 이 팔산님의 뒤는 걸어요. 걸어. 팔산 대봉도의 뒤는 걸단 말이야. 걸단 말은 많이 벌어졌어요. 이 장남인신 형산 김홍철 종사님이 탁 뒤를 이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전무신 했죠. 그죠? 그래서 말이 정관평 재방언공사를 진두지 했단 말. 그리고 여러분 아시면 25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안소니 킨. 나도 그거 보고 놀랐는데 안소니 킨하고 이 형산 김홍철 종사님하고 딱 닮아서 똑같아. 안소니 킨이요. 그리고 그 손녀 가운데서 건타원 김대관 경우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비롯해서 많은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지금 정무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